이곳은 수원의 화성행궁 앞 광장이다. 화성행궁은 수원화성과 함께 수원에서 볼 수 있는 건축의 백미로 손꼽히는 곳이다. 교성이 지극했던 정조대왕은 아버지의 묘소를 현룡원으로 옮기면서 수원 신도시를 건설했다. 그리고 수원화성 성곽을 축조하면서 화성행궁을 건립했다. 화성행궁의 정문 입구이자 첫 대문인 신풍로이다. 신풍이란 임금님의 새로운 고향이란 뜻이다. 정조대왕이 수원화성을 고향처럼 여긴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신풍로는 1790년에 창건했을 땐 진남로였는데 1795년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을 열면서 신풍로로 변경되었다. 2층으로 된 누각으로 1층은 출입문, 2층엔 큰 북을 두어 군사들이 주변을 감시하고 신호를 보내는 용도로 사용했다. 신풍로 입구로 들어서면 600여 년 된 느티나무인 신목이 있다. 나무에 손을 대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신목은 화재로 심하게 훼손이 되어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대신 소원지에 소원을 적어 걸어두게 되어 있다. 그 앞으로는 드라마 대장금의 모형이 세워져 있다. 화성행궁은 건물이 무척이나 많고 그로 통하는 문도 마찬가지로 많이 있다. 화성유수부 관청에 여러 사무를 담당하는 관리들이 근무하던 서리청이다. 서리는 고을에서 일어난 일들을 문서로 기록하거나 이와 관련된 일을 처리하던 아전이라는 관리이다. 작은 고을에는 약 20명 정도의 서리가 있었고 화성유수부처럼 큰 고을에는 약 80여 명 가량의 서리가 있었다고 한다. 행궁 안의 건물들이 보통 10칸 내외 규모인데 비해 서리청은 22칸에 달한다. 서리청 마당 건너 남쪽에는 문서 창고가 자리하고 있다. 이 건물은 남군형이다. 화성행궁의 정문인 신풍로 좌우에 남군형과 북군형 건물을 짓고 약 100명의 군사가 교대로 행궁을 지켰다. 남군형은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 외영, 즉 정조의 친위 군사 조직 중 화성을 지키는 부대의 군사들이 주둔하는 건물이다. 화성행궁 장용영 수의식 행사에 출연하는 군사들의 갑옷을 전시해 두었다. 오색 찬란한 색깔의 산 아래에 보이는 이 건물은 비장청이다. 비장청은 고을 수령을 보좌하는 비장들이 근무하는 건물이다. 조선 정조 19년에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을 치를 때 비장은 음식을 차리는 일을 비롯해 행사의 모든 절차를 담당했다. 또 비장은 당시 감사나 절도사를 대신해 부임한 고을 수령에 대한 감사를 하기도 하고 백성들의 사정을 염탐하기도 했다.
비장청은 유수를 보좌하는 업무 성격에 맞게 고을 수령이 공무를 처리하는 건물인 봉수당 가까이에 두었다. 화성 축성이 마무리되던 1796년에 서리청의 건물을 수리해서 비장청으로 사용하였다. 건물에서 건물로 이어지는 담벼락조차도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외정리소로 통하는 외정리하문이다. 외정리소는 화성에서 거행되는 국왕의 행차나 행사에 드는 모든 비용 문제를 총괄하는 곳이다. 마루로 된 대청 6칸을 중심으로 주위에 행랑과 창고를 두었다. 정리사가 행사의 준비를 위해 행사 기물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정조 19년 해경궁 홍씨의 회가면을 치를 때 행사 준비를 위해 임시기관으로 만들었다가 화성 성역이 끝난 후에는 화성행궁의 수리, 군사들의 식량과 말먹이까지 관리하였다. 한켠에는 궁중악기들이 전시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위 악기는 편종으로 고려 예종 11년에 중국 송나라에서 들어와 궁중 제례악에 사용되었으며 현재 문묘제례악, 종묘제례악, 낙양춘, 보어자 등의 연주에 쓰이고 있다. 이번에 찾은 곳은 유효택이다. 유효택은 수원읍을 옮긴 이듬해인 1790년에 지은 건물로 이후 증축하면서 유효택으로 이름을 바꿔 달았다. 유효택은 임금이 행차할 때 잠시 머무르며 신하를 접견하던 공간이다. 평상시에는 화성 유수의 집무 공간으로 사용되었다. 비주는 쌀, 콩, 팥 등 곡식들을 담아 보관하는 생활 용기이다. 1762년 윤호월에는 정조 임금의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비주에 갇혀 기운의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다. 마당에는 보물 제845호인 앙부일구가 있다. 세종 16년 즉 1434년에 처음 만들어진 가마솥 모양의 해시계이다. 유효택이라는 이름은 시경 중에서 주나라 천명을 받아 나라를 크게 하고 집을 주었다는 데서 따온 것으로 정조의 입장에서는 화성 유수를 임명하여 내려보내는 곳이라는 의미가 된다. 정조는 유효택에서 신하들의 보고를 받고 과거 시험에 합격한 모사들에게 상을 내리기도 했다. 유효택은 1795년 해경궁 홍씨 회감년 이후 정조의 행차 때마다 정조가 머무는 숙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건물 곳곳의 입구가 마치 미로처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곳저곳 찾아가는 재미를 주기도 한다. 복례당은 정조 임금이 행차하실 때 머물던 행궁 안의 건물이다. 건물의 이름인 복례란 모든 일이 밖에서 제대로 이루어지면 복이 안에서 생겨난다라는 뜻이다. 정조가 건물의 이름을 직접 짓고 현판에 글씨를 써서 내렸지만 그 편액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복례당에 딸린 부엌으로 당시의 부엌 살림들이 연출되어 있어 수원부 유수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또 2004년에 종영한 드라마 대장금을 주로 이곳에서 촬영해서 복례당 마루의 대장금 장면을 연출해 놓고 있다. 임금에게 올리는 밥을 높여 수라라고 한다. 수라상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올리는데 기본 음식 외에 12가지 찬품이 준비된다. 수라 중간에는 간편한 죽과 미음, 다과를 올린다. 장락당으로 들어가는 대문 상부에 지은 다락방 건물 경룡관이다. 아래층 대문 이름은 지락문이다. 이는 즐거움에 이른다는 뜻으로 장락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즐겁다는 의미이다. 문의 규모는 작지만 네모난 돌기둥 4개를 우뚝 세워 위엄을 높였다. 장락당은 해경궁 홍씨의 회가변을 화성행궁에서 열면서 해경궁 홍씨가 머물 처소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건물이다. 정조는 중국 한나라의 고조가 어머니를 위해 장락궁을 지은 것을 본받아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위해 장락당을 짓고 현판에 글씨를 써서 내렸다. 장락당과 봉수당은 연결되어 있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장락당이 지어진 다음에 1795년 을묘원영 때 해경궁 홍씨가 실제로 이곳에서 머물렀다. 침소가 차려진 해경궁 홍씨방을 연출한 공간이다. 이준익 감독의 영화 왕의 남자가 촬영되었던 장소이기도 한 장락당은 미리 세부 부재들을 만들어 두었다가 공사가 시작될 때 조립하는 방식으로 집을 지어서 불필요한 조작 시간을 줄이고 공사 비용도 낮출 수 있었다. 군사 깃발이 양쪽으로 세워져 호위하고 있는 길 끝에는 좌익문이 있다. 좌익문의 명칭인 좌익은 곁에서 돕는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좌익문을 지나면 바로 중앙문이 보인다. 이렇게 신풍로, 좌익문, 중앙문까지 3개의 문을 통과해야 화성행궁의 정전인 봉수당에 들어설 수 있다. 중앙문을 지나 봉수당으로 들어가는 길은 3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가운데에 넓고 약간 높은 길이 바로 왕이 다니는 길을 의미하는 어도이다. 양 옆의 길은 신하들이 다니는 길로 오른쪽은 문관, 왼쪽은 무관이 통행하였다. 궁궐에서 어도는 국왕 이외에는 함부로 길을 걸을 수 없었다. 봉수당은 화성행궁에서 가장 위상이 높은 건물이다. 이곳에서 임금은 주요 국가 업무를 처리하고 신하들로부터 아침 인사를 받았다. 평상시에는 화성 유수부에 유수가 머무르며 업무를 보았다. 봉수당은 왕이 머무는 행궁의 정전이지만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았다. 이는 화려함을 꺼렸던 정조 임금의 검소한 생활 철학 때문이다. 봉수당이라는 건물 이름은 만년의 술을 받들어 빈다는 뜻으로 정조가 해경궁 홍씨의 장수를 기원하며 지었다. 정조대왕의 부모님에 대한 효성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봉수당은 일제강점기에 파괴되었다고 하는데 이후 1997년 복원한 것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만나볼 곳은 노래당이다. 노래당은 정조 임금께서 왕위에서 물러나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 지은 장소이다. 낙남헌과 득종정에서 펼쳐지는 여러 행사 도중에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노래라는 명칭은 늙는 것은 운명에 맡기고 편안히 살면 그곳이 고향이다라는 뜻으로서 화성행궁을 노후의 안식처로 삼고자 한 정조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담겨져 있다. 노래당은 아들의 나이가 15세가 되면 왕위를 물려주고 화성에 내려와 지내려 했던 정조의 뜻이 담긴 건축물이다. 하지만 정조는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결국 이곳에서 꿈꿔왔던 노후를 보낼 수가 없었다. 득종정은 활을 쏘기 위해 세운 정자이다. 정조대왕은 행차 시 매번 이곳에서 활을 쏘았는데 한 번은 활 4발을 쏘아 4발 모두 맞췄다고 한다. 정조대왕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곳의 이름을 득종정이라고 지었다. 이 명칭은 활을 쏘아 맞으면 제후가 될 수 있고 맞지 않으면 제후가 될 수 없다는 중국 고대 유교 경전인 예기의 구절에서 득과 중이라는 글자를 딴 것이다. 정조대왕은 활쏘기가 끝나면 불꽃놀이 행사를 벌였다고 전해진다. 봉수당과 장락당 뒤편의 행각에 위치한 공간으로 환관이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장면이다.
낙남원은 화성행궁에서 공식 행사나 연회를 열 때 사용하던 건물이다. 낙남원 건물은 벽이 없는 개방형 구조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 정조는 1795년 낙남원에서 수원의 백성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무과시험을 치르고 상을 내리는 등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일제강점기에도 훼손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보존된 건축물 중 하나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수원군청으로 사용되었고 신풍초등학교 교무실로도 사용되었다. 화령전은 정조대왕의 어진을 모시기 위해 순조 1년에 세운 건축물이다. 보물 제 2035호라는 비석이 운한각 앞에 세워져 있다. 운한각은 정조의 어진을 모시고 제사 지내는 건물이다. 중앙에는 정조의 어진을 모신 합자를 두고 좌우에 있는 익실에는 정조가 편찬한 책과 제사에 쓰는 물품을 보관했다. 보통 어진을 모시는 공간은 화려하게 치장하지만 검소한 생활을 강조한 정조의 뜻을 받들어 소박하게 만들고 학문을 좋아하던 왕을 기리기 위해 익실에 서책을 봉안한 것이다. 이런 사례는 다른 영전에서는 보기 어려운 사례이다. 어진을 임시로 보관하는 건물이 이안청을 복도각으로 연결한 방식이다. 조선시대 영전 건축물에서 복도각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이자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유일한 사례이다. 어정은 화령전 제사에 사용하는 물을 길어 올리는 우물로 깊이는 약 5.4m이다. 화강석으로 정교하게 다듬은 형태로 물이 흘러넘치는 통로까지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다. 향대청은 제사에 사용하는 향을 보관하는 건물이다. (1789년) 창건한 집사청은 관청에서 치르는 제사나 행사를 준비하는 집사들이 근무하는 곳으로 왕이 화성에 내려와 진행하는 모든 행사를 준비했다. 마지막으로 화성행궁 위쪽으로 한가하게 노년을 즐기고자 했던 정조의 뜻이 담겨 있는 미로 한정이 있다.